자, 이제 앞에서는 이 백그라운드의 도입부를 읽었다면은 이제는 백그라운드의 A를 볼 차례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FDA의 결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므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영어 단어를 정리해드리면, 여기 이제 statutory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에 명시된, 법으로 정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regulatory, 여기도 이제 규제라는 단어죠. 그래서 즉 이제 A의 백그라운드는 신약 승인과 관련된 이제 법을 다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깊게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신약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리콰이어먼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는 효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신약들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안정성이 있고 임상적 유의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62년 이후로는 이제 그러지 않고 신약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임상적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해야 FDA에서 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멘드먼트, 요거는 법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법이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법으로 인해 이제 FDA가 신약을 승인하려면 이제 약의 효능이 충분한 증거들로 입증을 한 다음에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이 있죠. 법을 안 지키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당연히 임상시험에서 나온 데이터로 입증하겠죠. 단 아무렇게나 임상시험을 디자인하면 안 되고 이제 적절하고 잘 통제되어 이제 임상적으로 통계적으로 둘 다 유의성을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진양호 회장님 유튜브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리보셀라닙은 이제 다 알다시피 임상적 유의성은 확보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it depends, 이제 이거 네 가지에 이제 비추어 봐서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statistical 디자인이 이제 부적절했냐, 적절했냐. 진양 회장님은 이거 적절하게 다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됐으면은 이제 만약에 실험 환경이 이제 적절하거나 이제 잘 통제되지 않았다면은 임상 시험 자체가 이제 법을 어기게 된 거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 힘듭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전체 임상 시험의 포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진양고 회장님은 이제 클리니컬 디자인을 제외하고 이제 스태티스티컬 디자인만 언급을 하셨는데요. 클리니컬은 이미 잘 되었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런 통제된 환경에서 이제 약의 효능이 있다는 증거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앞선 영상에서 공부한 클리니컬 베네핏이 나왔습니다. 1962년 법이 개정되면서 신약은 효능을 이제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클리니컬 베네핏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큼 중요한 임상적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자면 수면 연장, 증상 개선이 그 예입니다. 이건 이제 직접적인 방법이고, 그 아래에 여기 클리니컬 베네핏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 있죠. 이건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FDA PPT에도 이제 결과 변수들을 측정하는데 다이렉트한 방법, 인다이렉트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 용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는 종양 수축 혹은 바이오마커 레벨의 감소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죠?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롱거 인디케이터는 앞에서 본 일반적인 엔드포인트, 이제 다이렉트 인디케이터이겠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삶의 질 개선 등을 말하는데요.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약의 효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지표들이고, 이와 반대로 이제 위컬 인디케이터가 이제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겠죠. 우리가 진짜 수명이 늘어났다면은 이제 강력한 이제 지표가 되겠지만 혈압이 뭐 낮아졌다는 느낌상으로도 조금 약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뭐 혈압이 낮아졌다고 이 약의 효능이 뭐 좋다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면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왜 쓰냐? 우리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OS를 이제 만약에 측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환자가 죽을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하지만 이 약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거였다면은 한시라도 빨리 약이 출시되는 게 좋겠죠. 인류를 위해서요. 뭐 엄밀하게 약의 효능 이거를 뭐 따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까지 측정하는 게 이제 OS라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오래 걸리지만 뭐 혈압을 재고하는 거는 곧장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훨씬 빠르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OS로 이제 측정을 해서 결과 변수를 이제 구하고 신약 허가를 받는 것보다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로 신약 허가를 받으면은 훨씬 더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든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간접적인 측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지표는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이제 어디셔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FDA도 이 점을 인지하고 이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보다 이제 다이렉트한 엔드포인트를 좀 더 우선시해서 심사를 할 것이라는 거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시험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당연하게도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보다는 이제 다이렉트한 이제 엔드포인트 결과로 FDA 승인을 받고 싶겠죠. 그게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뭐 또 한 가지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제 앞에서 서러게이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직접적인 엔드포인트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992년에 이제 악셀 승인 규정이 공포되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악셀 밟으면 차가 빨리 훅 나가죠. 어떤 경우에는 신약 승인이 이제 악셀을 밟은 것처럼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질병들이 이제 이에 해당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죠. 우리가 뭐 고혈압도 분명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잘 이제 하면은 생명은 이제 그렇게 위협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암은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가 뭐 고혈압 걸렸다고 아이고 이제 난 죽는구나, 이제 시한부 인생이구나 생각하지 않죠. 암에 걸렸을 때는 나는 진짜 이제 죽는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한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 내용은 중요하니까 다음 영상들에서도 한 번은 또 볼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엔드포인트가 아닌 이제 어디셔널 엔드포인트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치료법이 이제 없거나 혹은 이제 다른 가능한 치료법보다 개선 가능한 경우에 급한 대로 다른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승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OS, PFS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지금 엔드포인트 이거 하나로 이제 신약 승인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이제 분명히 이 약이 다른 약들보다 뭔가 개선점이 있다 싶을 때는 어디셔널 엔드포인트, 즉 이제 다른 엔드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악셀, 이제 Approval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암은 심각한 질병이고 이제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고 다른 데이터들은 이제 이전 약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현재 OS가 오염된 상태로 통계적 유의성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다시 임상을 진행하기보다는 이제 어디셔널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FDA 승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FDA 가이드라인을 쭉 다 보고 나서 한 번에 정리해서 이 부분은 또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또 일단 승인은 해주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이제 입증하지 못하면 FDA는 승인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승인을 해주고 급한 대로 약을 쓰다가 뒤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구나 라고 해서 그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규정들은 이제 그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 정말로 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빠르게 신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FDA는 제가 조금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틀린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